여러분 아침 식사들은 했어요? 밥 먹었어?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서로 인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2달간 같이 옆에 앉아서 공부할 동료들인데 너무 그 모르면 좀 머쓱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침에 오면 서로 인사도 좀 하고 빵긋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오리엔테이션 참가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리세요. 그러면 OT 때 그 공부 방법론을 그때 참가 안 했다 하더라도 방법론을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럼 방법론을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 정확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 왜냐면 강의 내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내리세요. 한 반수 이상이 지금, 제가 OT 때, 여러분들이 2019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1시간 반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하세요. OT 강의를 우리 강의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할 테니까 인강으로 여러분들 들으세요. 할 수 있겠죠? 할래? 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공부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시작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경기로 따진다고 하면 마라톤 경기는 아니에요. 우리 보통 비유를 할 때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3년 공부하지. 수능 같은 경우는 3년 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임용은 몇 년에 끝내야 됩니까? 한 해에 끝내야 됩니다. 끝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는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을 했으면 1년 안에 여러분 끝낼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첫 시간에 임용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험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배우면 너무 기분 좋은 것도 많고, 그래 이렇게 아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웁니다. 배우는 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학문의 세계는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뭡니까? 나의 만족을 계속 시켜주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17세기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뭡니까? 휴움도 하고 싶고 데카르트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이건 17세기, 18세기 뭐 철학 이렇게 하면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임용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제가 OT 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적어도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1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투입 시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IQ는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IQ는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IQ라고 하는 건 결국 임용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뭡니까? 100에서 130 레인지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140이 넘고 150이 넘는 친구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100 이하도 별로 없어요. 왜? 대학 4년 정규 과정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10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IQ가 105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평균 IQ가 105가 넘는 나라는 딱 2개밖에 없어. 한국하고 홍콩. 근데 일본도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IQ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뭐만 남아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accumulation 했는가가 중요해요. 시간을 축적을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2008년부터 제가 한 해에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한 친구들이나 불합격한 친구들이 제가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1년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할 것 같습니까? 자, 산술 계산해보세요. 빨리 산술 계산해봐. 한번 쳐봐,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해서 일주일에 6일, 7일까지 공부할 수 없어. 우리 기계가 아니니까. 6, 8, 48시간인데, 이게 47주 정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어요. 11월 말까지. 우리 시험이 11월 23일 정도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47주가 나옵니다. 47주가 나오면 2256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미니멈 2000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돼요. 몇 시간? 2000시간 확보를 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OT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OT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서 시계를 넣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있잖아. 그지? 수업 있는 날은 여러분들 수업까지 포함해서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없는 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일주일을 잡아서 계산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일주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이라도 풀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몇 시간을 정확하게 앉아서 공부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하셔야 되냐면 8시간에서 12시간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을 했는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체력이 중요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계획을 10시간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10시간을 했는데 도저히 내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 8시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2시간. 내가 10시간 했는데도 에너지가 펄펄 남아돌아. 그럼 몇 시간? 12시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가능하면 미니멈 몇 시간을 여러분들이 올해 확보를 하셔야 된다? 2000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적어도 6월 말까지는 하셔야 돼. 언제까지? 6월 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OT 때 여러분 설명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라버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9년 일반 영어 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해마다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거 띠어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영어는 띠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들 생각해요. 교수법 띠어리 이론 있죠? 영어학 이론 있죠? 문학도 이론이 있어. 일반 영어는 없습니까? 있어요. 일반 영어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영어를 언어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로 접근해야 된다?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OT 때 그 얘기 또 자세한 얘기는 했었어요. 여러분들 임용시험은 뭡니까? 누굴 양성하는 시험이에요? 교사를 양성하는 시험이에요.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 교사입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그랬죠.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시험 준비를 해야 쓸데없는 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학문과 비교를 했는데 임용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구장창 공부만 한다고 합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은 전략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략입니다. 시험은 어차피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1시간을 들여서 안타깝지만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내야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임용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죠.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올해까지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좀 변화가 생겨요. 그때부터 생기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많이 뽑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한유총이라고 이상한 집단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바람에 TO가 그렇지 않아도 적은 TO가 지금 문제가 좀 생기게 생겼어요. 한유총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가끔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돼. 2년 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청계천 가가지고 데모하고 있었잖아. 광화문 가서. 그 덕에 TO가 뭡니까? 100명 정도 늘어났어. 원래 가TO 나오는 180명이었어요. 근데 270명 정도로 그나마 청원이 됐지.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이 뭡니까? 유치원 문제가 시끄럽잖아.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막 문 닫고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 여러분 직결돼 있는 거예요. 누굴 많이 뽑게 돼요? 유아교사를 많이 뽑게 돼. 근데 여러분들 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예산이 주구장창 늘어나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빼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예산에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배분을 하는 건데 지난 몇 년간 어디에다 배분을 많이 했어요? 영양 무시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의 본령은 국영수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면 말고 우리 나갈까 그러면?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지금 비교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체육이 영어에 2배를 뽑았고 영양이 영어보다 더 많이 뽑아요. 그래 국영수 우스갯소리로 국영수 영이 영양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렇지 않아도 별로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데 지금 이상한 집단이 이상한 작년에 봅니까? 정말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올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작년에? 28대 1. 그 좀 낮은 데가 24대 1, 23대 1, 25대 1 이랬잖아. 35대 1까지 나오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그 3, 4년 전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양이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무조건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시간에 뭘 하는가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어디서 출제가 됩니까? 깊은 데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다?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나옵니다. 다시 어디서 나온다고?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나와요. 따라서 자 그러면 인트로덕션 수준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이론 나온다. 어떻게 해라? 무시해라. 그건 그냥 틀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OTT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어과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당장이죠. 오늘 월요일이 아니죠. 수요일이지. 교육학 개강이 다음 주죠. 그러면 우리 교육학이 20점이고 우리 전공이 80점이잖아. 근데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OT 들으셨던 분들 20점 교육학 우리 만점 몇 점으로 생각해라. 영어과는 교육학 만점을 18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점? 18점. 무슨 얘기냐면 20점 만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몇 점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18에서 19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이론까지 저인망식으로. 저인망이 뭔지 아세요? 생선 있지, 생선. 바다 생선 잡을 때 그물이 촘촘해가지고 뭡니까? 새끼까지 다 잡아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뭡니까? 아주 바다 밑바닥을 다 훑어야 되는 거야. 올해 그렇게 한 친구들이 혜택을 봤어. 왜?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문제가 나왔어. 출제 잘못한 겁니다, 그거. 교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걸 낸 거지. 그건 출제를 잘못한 거지. 공부한 여러분들이 잘못은 아니야, 그거. 어쨌든. 그런데 다행히 뭡니까? 그건 나만 틀린 게 아니라 누구도 틀려. 내 친구도 틀려. 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뭡니까? 나한테 손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방법인 거야. 그렇게 하면. 따라서 18, 19점을 타겟팅하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뭡니까? 전공 공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주일에 교육학의 시간을 3일에서 4일을 투자를 해야 돼. 최소 3일 투자를 교육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공 공부할 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냐면 오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들이 하는 방법이야. 왜? 오랫동안 공부할수록 안타깝지만 제가 말하는 사수, 오수, 육수는 뭡니까? 풀로 공부만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학원 강사하다가 또는 기간제를 하다가 또 영정 강의를 하다가 하반기에 나와서 공부한 이거 말고 1월 달부터 12월까지 풀로 공부를 4년, 5년을 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더 이상 인트로덕션 수준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럴 경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그 전략을 쓰면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마라톤이다? 아니라고 했죠. 단거리 경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냥 한 해에 내가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안타깝지만 임용은 합격의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 처음 여러분들 공부한 여러분들보다 5번, 6번씩 5, 6년 공부한 친구들이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 실력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스터디할 때는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하고 스터디하면 정말 나는 도움 많이 받아요. 왜? 실제 실력이 있어, 그 친구들이. 근데 임용은 안타깝지만 실력만 가지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임용은 실력과 운이 반반입니다. 실력과 운이 반반이에요. 제가
해마다 벌어지는 일, 오늘 일단 발표되면 또 이제 그런 일 벌어질 것 같은데 반드시 붙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 붙어야 되는 친구, 실력도 좋고 공부도 철저히 한 친구들이야. 근데 안타깝지만 떨어지는 친구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쟤는 붙을 것 같지 않은데 붙는 친구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시험은 운빨입니다. 운이야. 특히 임용시험은 뭡니까? 인트로덕션 수준에 나오는 시험은 운빨이야. 이거. 왜? 깊이 있게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항상 붙는 가능성은 별로는 아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은 안 그렇잖아. 수능은 결국 뭡니까? 아, 나 실력이 떨어져. 아니, 수능은 기본적으로 실력에 의해서 뭡니까? 상당 부분이 1대1 매치합니다. 하지만 임용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교육학을 여러분들이 그 18점, 19점을 타겟팅 하지 마시고 18점 만점이다. 우리 영어과 한다는 18점 만점이다라고 하면 몇 점을 타겟팅하면 되는 거예요? 16? 17점을 타겟팅하면 되는데 보통 몇 점 맞으면 된다? 15, 16점 맞으면 영어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하게 우리 몇 점만 맞자? 15, 16점 정도만 맞자. 17 굳이 맞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 점수 맞으려면 뭡니까? 2점 더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 하자? 기입형 하나 더 맞추자, 우리. 전공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전공 한 문제를. 따라서, 그래서 교육학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일주일에 뭡니까? 이틀 이상을 교육학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 이상? 이틀 이상을 하시면 안 돼. 이틀 이상 공부했으면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틀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6일 공부하라고 했지? 그럼 전공은 며칠 남는 거예요? 4일이 남지. 80점이 뭡니까? 바로 4일이 이제 여러분들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4일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다이소의 별인데 공부 방식은 이런 겁니다. 즉 이게 일반 영어고 이게 전공 영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굳이 과목 설명 안 해도 알지? 해야 돼? 그 OT 자료 여러분들 거기 자세하게 나가 있는 거 혹시 없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세요. 없을 겁니다. 진짜로 그 혹시나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얘기를 하세요. 그 학원한테 얘기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게 일반 영어고 이게 전공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뭡니까? 6월 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를 우리는 상반기라고 하고 2월에서 뭡니까? 11월까지를 우리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상반기의 공부 방법과 하반기의 공부 방법은 달라야 돼요. 상반기에는 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일반 영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일반 영어. 여러분들 제가 OT 때도 물어봤어.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과목이 당락을 좌지우지 하냐라고 들었냐고 물어봤어. 대다수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일반 영어라고. 근데 일반 영어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과대평가된 과목이라고. 일반 영어만 잘해서 합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량진에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과 중심으로 하는 그 선생님들이 일반 영어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해. 본인이 일반 영어 강의하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영어 가지고 합격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일반 영어라고 하는 게 물론 다른 과목의 리딩 컴프레hen션이 기본이 되지만 일반 영어 잘한다고 해서 문학 독해되지 않아요. 소설 독해 올해 여러분 기출 한번 보세요. 나중에 5, 6월 달에 보세요. 내가 일반 영어 실력 있다고 해서 소설이 독해가 되는지, 그 다음 내가 일반 영어 실력 있다고 해서 시가 독해가 되는지. 물론 제가 말한 일반 영어 여러분들 수준에서 일반 영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상의 뭡니까? 박사 수준의 영어가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일반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인플레이션 됐다고 생각해요. 일반 영어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일반 영어 올해 쉬웠어요, 여러분들. 일반 영어는 네문학밖에 나오지 않아요. 세문학, 네문학 나와. 평균적으로 일반 영어는 세문학에서 네문학밖에 나오지 않아. 점수 배점도 뭡니까? 12점에서 14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80점 가운데 끊임없이 일반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합격자들에게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 제가 합격자 발표회를 작년에 했지만 물론 2016년까지 합격자 발표를 항상 했었어. 근데 2017, 18년은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왜 하는 줄 아세요? 별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합격자 발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합격자들이 발표를 하면 그것이 합격자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합격자 1년 공부하고 또는 심지어 6개월 공부하고 합격한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년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자 발표의 내용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격자 발표 얘기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나와 스타일이 가장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합격생이라고 해서 그 말을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전혀 스타일이 다른데, 공부 방법도 다르고 시간도 나고 달리 투자를 했는데 합격자라는 이유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는 호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합격자 발표를 옛날에 15명씩 했었어. 여러분들, 일단 심지어 많을 때는 30명 가깝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발표를 했다고. 근데 인터넷에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셀렉션 해가지고 이제 한 6명, 7명 정도만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뭡니까? 그게 호도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냥 안 했다가 작년에 했어요, 그냥. 작년에는. 왜냐면 그때가 또 뭐, 유이태 때문에 합격자가 없나 봐. 이런 식의 또 막 악플들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에이, 하자. 그런 거지. 여러분들 합격자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전체 시장, 우리 학생들이 70%가 수업을 듣는데, 전체. 근데, 다시 강조하면 호도를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호도하는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합격자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를 먼저 빨리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공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한 말 같지만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막 어떤 시간 투자는 열심히 해. 내가 가끔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런저런 얘기 해주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본이고 어떤 게 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본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떤 게 본질적인 거고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예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 시간 투자를 본에다가 얼마를 해야 되고 말에다가 얼마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 시간을 내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이전에도 어떻든 내가 시간을 몇 시간을 쓸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체력이 얼마만큼 버티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하루에 8시간 했으면 본의 핵심적인 거에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거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그거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일반 영어는 정리하면 뭡니까?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일반 영어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 과대평가하지 말자. 일반 영어는 뭡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 영어는 이게 좁아요, 넓어요? 이게 전공이야. 전공은 넓지? 일반 영어는 좁죠? 따라서 전공은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얕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는. 어떻게 공부해라? 얕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4월까지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좀 공부했던 친구들도 좀 얼굴이 보이는데, 작년에 공부한 친구들은 빨리 시작할 때부터 정리에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리는 5월 달부터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 5월 달부터 하는.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 정리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래서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날 배운 거 있지? 그날 배운 거 무조건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날 배운 거 복습. 그렇게 되면 뭡니까? 복습 시간 30분에서 1시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습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언제 다시 복습을 해라? 일요일 저녁 때 다시 복습하는 거야. 우리가 수목의 수업이 있잖아. 그러면 오늘 했으면, 수목에 했으면 일요일 저녁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는 거 막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쭉쭉,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런 이론, 맞아. 이런 이론 있었어. 맞아. 시츄에이션 아이론이 있었어. 넘어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뭡니까? 한 달 후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그래서 제가 시간 얘기했잖아. 오늘 배운 걸 오늘 하지 않고 주말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OT 자료에다가, 사실 생각보다 OT 때 여러분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OT 맨 뒤에다가 제가 암기가 얼마나 기억 남는지 제가 그 데이터를 해놓은 게 있어. 리딩, 내가 읽는 거, 다음날 뭡니까? 남는 건 10%밖에 안 남아. 90% 날라가요. 듣는 거 20%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그때 하여튼 OT 드세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그래, 거기에 따라서 전공은 다시 그날 배운 걸 그날 공부하면 뭡니까? 내가 기억에 남아. 따라서 뒤적뒤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세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3일만 4일만 지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였지? 이런 뭐였지 하는 순간에 나의 귀중한 시간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날아가 버리는 거야. 따라서 그날 배운 걸 그날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을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6시간을 들었다. 6시간을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집에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밖에 안 남아 있어요? 2시간밖에 안 남아 있어요. 8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2시간이면 하지만 뭡니까? 세 과목 복습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쭉쭉 넘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세요. 수업을 들었는데 밤새까지 내가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건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의 몸에서 땀이 나야 돼.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멍하고 듣고 있는 건 낭비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낭비야. 따라서 하세요. 선생님과 다이얼로그를 자, 다시. 제가 선생님과 하면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저하고 다이얼로그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멍하고 듣고 있으면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이건 뭡니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앙가주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게이지먼트를 하셔야 돼. 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작동을 시켜야 돼. 그러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수업을 6시간 듣고 났는데 에너지가 넘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그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들 단언컨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도 훨씬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기진맥진해야 정상인 거야. 그러면 2시간 정도 딱 공부할 시간이 남을 거야. 아니면 더 힘을 좀 더 내서 맥스로 해봐 3시간 정도가 남을 거야. 그 정도가 되는 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공부한 거야. 이럴 때 하루에 수업 강의 포함해서 8시간을 공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는 건 8시간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거.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선생님들한테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 주로 선생님들 독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가깝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그날 여러분들 배운 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 거 되지 않습니다. 이해된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착각하면 안 돼. 이해가 됐다라고 내 것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 가지고 문제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따 제가 문학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야. 왜 나는 이해한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당연히 안 풀리지. 이해했다고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시험은 쉬운 시험이야, 그거. 이해를 통해서 문제 푸는데 중간에 매개고리가 있어요. 이 매개고리를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집에 가서 수업 시간에 뭐 하자? 우리 다이얼로그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대화한다니까 얘기 막 입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대화하는 거지. 그래서 전공은 다시 좀 이해되셨어? 이런 식으로 뭡니까? 복습 중심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5, 6, 7, 8월 넉 달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영어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전공 나온 김에. 그러다가 6월 달 지나면 하반기에는 뭡니까? 전공 공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상반기에는 일반 영어와 전공의 비율을 이거 조금씩 4대 6일 수도 있고 5대 5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5대 5 정도로 내가 일반 영어가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대 5 정도로 가시고 내가 일반 영어가 좀 괜찮다 하면 뭡니까? 그냥 4대 6 정도 일반 영어 4 전공 6 정도로 이렇게 간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하면 뭡니까? 3대 7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개인 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일반 영어를 얘기하지만 하루에 단어 몇 분? 20분. 다시 하루에 단어는 뭡니까? 단어는 일요일까지 쉼 없이 하셔야 돼. 자, 단어는 시험 보는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단어를 반복하셔야 돼.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OT 때 설명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로 가면 뭐예요? 전공은 갈수록 뭡니까? 단권화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양을 좁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뭡니까? 이게 전공은 이렇게 넓게 공부했다가 처음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좁게 하겠어. 넓게 쭉 선생님들 해주는 거 쭉 갔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반형은 거꾸로입니다. 일반형 1, 4월에 문제 푸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문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1, 2월에는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 풀지 말라고 하니까 뒷부분에 TSR 적용 이건 이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이거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는 뭡니까? 일반 영어는 한 권을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시 뭐라고? 한 권을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돼도 아이들한테 그대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랭귀지라고 하는 거 특히 외국어는 뭡니까? 포렌 랭귀지라고 하는 거 구조가 돼 있어야 돼. 우리 머릿속에 구조가 틀이 잡혀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 개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습할 때 한 권을 계속해서 깊게 들어갈 때 뭡니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한 권을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퇴수할 기본 있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3회독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3회독. 그래서 1, 2월 안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하반기에 넘어가면 그때서 뭐 하면 된다. 자, 제가 OT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반기에 가면 그때 일반 영어는 넓어져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많은 문제를 그때 가서 풀으면 돼. 시간 충분합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5달 동안 있어. 5달 동안 문제를 철저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뭡니까? 문제를 푸는데 내 이론적 토대가 없이 문제만 풀면 실력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그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내가 못 풀어. 쉬운 지문 나오면 푸는데 어려운 지문 나오면 내가 못 푼단 말이지. 왜? 이론적 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론적 내가 토대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봅니까? 어려운 거 푸니까. 따라서 그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화전민식 공부 방법이라고. 화전민이라고 알아요?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불태워가지고 올해는 여기서만 불태워서 여기 농사 짓고 다음에는 딴 데 가고 막 불태우고 딴 데 가고 딴 데가 계속 축구로 따지면 축구 캥거루식 축구. 한국의 옛날 축구 방법. 공만 뻥 차놓고 막 이빠이 달려가는 거야. 개인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개인기라고 하는 내 어릴 때 토대가 없는 거야.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냥 뻥뻥 달리기만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뭡니까? 메시 같은 애한테는 게임도 안 되는 거지. 메시 코딱지만 하잖아. 잘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가 있으니까 기본 기록을 뭐라고 해요? 띠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4월에는 철저하게 뭡니까?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번 2회독, 3회독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달 단위로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2권 이상 보지 마세요. 다시 2달 단위로 몇 권만 띄자? 한 권만 띄자. 2달 단위로 한 권씩만 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몇 권? 3권만 띄시면 돼. 일반 영어는.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뭐 하면 된다? 그때부터 뭡니까? 모의고사 풀고 문제풀이 풀고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풀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는 하루에 몇 분? 20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 20분. 자,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 저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일반론과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론이 뭡니까? 자, 교재 보세요. 이론. 교재 제목이 껍데기 보세요. 이게 책 어제 밤에 나왔어, 이게. 어제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책 어디서 구했어요? 오늘 아침에 구했어요? 출판사 이게 출간이 늦어져가지고 원고가 넘어간 11월 달에 넘어갔어요. 원고는 11월 달에 넘어갔는데 교재가 이 앞부분은 거기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목차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세요. 머릿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꼭 읽으세요. 근데 출판사에서 좀 안타깝게 타이포가 좀 있어. 머릿말 보세요. 개정 4판을 내면 이렇게 되어 있지? 개정 4판이 아니고 이게 6판이야, 6판. 6판인데 개정 5판이죠. 그러니까 6판이니까 개정 5판이 되는 건데 잘못 써놨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목차로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그 목차를 보시면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소리 읽어볼까? 시작. 트위스트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원리라고 되어 있지. 트위스트 아래를 언더스탠딩 하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럼 2번 옆으로 가세요. 뭐라고 돼? 2번 적용이라고 돼 있죠. 어플라잉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짧은 지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원리에서 배운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3번 자, 심화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긴 지문 가지고, 즉, 우리 기출에 나올 법한 정도, 그 긴 지문을 가지고 기출 수준의 것에 여러분 적용을 하는, 그 심화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원리와 적용과 이렇게 심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리입니다. 원리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8주 가운데 가능하면 3주, 길게는 4주까지 원리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원리가 되면 여러분들 적용이나 이건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 근데 원리가 약하면 아무리 여러분 뒷부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탄탄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뭡니까? 집을 지어야 아주 상투적인 비유야. 성경적 비유니까 비유가 한 2500년 된 비유입니다. 하지만 자
단단한 반석 위에 뭡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띠어리가 없으면 뭡니까? 모래 위에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리고 특히나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머릿말에 써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영어 교육에 제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교재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실제 여러분들 합격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보충 수업 있잖아. 이 교재를 합니다. 지금 테스트할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합격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그런다는 거야. 선생님 학원 선생님 같아요라고 얘기한대.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수업 잘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들도 안 들었잖아. 마치 열심히 들은 것처럼. 뒤에서 뭡니까? 뒤에서 옛날에는 지금 그 로즈리 강의 듣고 있고 김기훈 강의 듣고 있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쭉 읽고 번역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같아도 그 지루하지 않아. 지루하지. 전혀 도움되지 않아, 그거. 왜? 자습서 잘 돼 있잖아. 자습서 가지고 공부하지. 굳이 자습서에 있는 얘기 똑같이 하는 선생님 강의를 내가 왜 들어, 그걸?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러면 자습서에 없는 걸,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되잖아. 그래 아이들이 졸지 않죠. 학원에서 그렇게 해주잖아. 근데 교사가 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해주잖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공교육이 망하는 지름길인 거지. 제가 트위스트하리 뭡니까? 여기 그렇게 써놨어. 공교육을 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가서 아이들 강의하실 때 읽고 번역해주는 강의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뭡니까? 구조를 알려주는 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읽고 대화적으로 읽고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아이들이 뭐에도 도움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 가셔서 아이들한테 뭡니까? 처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강의는 그 원리 있지? 뭐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리. 자,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시기 바래요. 1번. 원리 보면 general, specific, fact, opinion 막 쭉쭉 되어 있지? 순서가 8번까지 아니 여기 페이지 수가 없구나. 여기. 멀리 가지 마. 다음 페이지야 그냥. 여러분들 좀 아까 봤던데 거기 보면 총 8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적용으로 한번 가보세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111페이지로 가시기 바라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거기 보면 스텝 토탈 해가지고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지? 거기 보세요. 스텝 1,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survey지. 두 번째가 뭐예요? reading이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recite. recite가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한 거 입 밖으로 소리내는 거야. 언어는 여러분들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으면 내 거 되지 않아요. 속에 내 거 되지 않아요. 반드시 바깥으로 발화돼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반드시 그렇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건 내 게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무리 정리하는 거 내 거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survey. 그래서 S가 몇 개입니까? 2개지. 이게 2S야. 그 다음 뭡니까? reading과 recite가 있지. 그래서 이게 2R이야. 이게 2S2R이야. 이제 알았어? 그럼 이게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걸 제대로 풀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8가지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영어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제너럴과 스피시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팩트하고 오피니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시그널 워즈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걸 통해서 타픽을 알아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뭡니까? 패턴을 하는 거. 사실은 트위스터를 제일 강조하는 건 패턴이에요. 패턴. 제가 이제 그 패턴을 통해서 썸머리를 할 줄 아는 게 트위스터의 가장 핵심이야. 패턴 가지고 썸머리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원리 시간에 앞으로 3주, 짧으면 길면 4주 동안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이 되겠어요. 그 다음 6번에 뭡니까? 이제 메인 아이디어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7번. 그 다음 7번은 뭡니까? 이건 이제 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글쓴이가 아이러니컬하게 얘기하는지, 뭐 리터럴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는 이 톤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 테크닉이라고 써는 거예요. 작가가 뭡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자기의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말을 리터럴하게 있는 그대로 직설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 참 잘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당신 참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니 참 잘났네 어때? 내용은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이야. 하지만 니 참 잘났네 이거 잘났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문학 배웠지? 자, 니 참 잘났네 이거 비꼬는 거잖아. 아이러니죠. 뭐 봐라 아이러니인데 이건 너 못났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거잖아. 내용적으로는 당신 참 못났어요. 당신은 참 못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만 내용은 당신은 참 못났습니다와 니 참 잘났네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때요? 이 사람이 말하는 테크닉은 스타일은 어때 되는 거야? 다르잖아. 따라서 그 7번째는 바로 뭡니까? 스타일을 다루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뭡니까? 1번에서 8번까지 중에서는 약간의 뭡니까? 곁가지입니다. 곁가지야 이건. 곁가지인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챕터 1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1. 자, 거기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말로 되는 거. 자, 시작. 다시 읽읍시다. 다시. 자, 시작. 자, 이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부적인 게 뭡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요약을 해놨죠. 아래다가. 요약되어 있는 거 같이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자, 시작. 아마 여러분들 올 한 해 공부하면서 저한테 징글징글하게 많이 들을 얘기입니다. 저 영어의 원리는 언어의 원리는 딱 두 가지라고 봐. 특히 언어 가운데 영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 하나는 영어는 뭐에서 뭐로 간다는 거 아는 거. G에서 S로 간다. 다시 영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G에서 S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너무 쉽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이걸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썸머리를 우리 임용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던 썸머리 문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는 영어에는 뭡니까? 공통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 나올 때 여러분들 그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은 기본은 되는 거예요. 기본은.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첫 시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뭡니까? 고등학교 내년에 다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안 할래? 해야지. 그러면 첫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러니까 리딩 컴프레hension을 강의를 하면 독해를 강의를 하면 그라마 강의는 쉽잖아 사실은 여러분들. 그라마는 뭡니까? 강의하기 쉽잖아. 아닌가? 그라마 강의는 솔직히 누워서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니야? 그건 딱 있잖아. 여러분들 그라마는 뭡니까? 좀 딱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내고 왜 맨 마지막에 도치로 끝나는지. 도치로 끝나는 게 왜 모든 그라마의 도치는 맨 마중에 나와야 돼.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거 여러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당연하지. 왜? 영어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고 그다음 뭡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어 동사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기차가 1호선 2호선이 있듯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언어는 항상 연결고리. 명사와 명사 연결은 뭐로 시킵니까? 전치사로 하는 거고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연결은 뭐로 시키는 거야? 접속사를 시키는 거잖아. 이게 연결고리잖아. 그러니까 언어는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다시 언어는 우리 인간 삶을 뭐 한다? 언어는 반드시 뭡니까? 삶을 반영해요. 그렇지 않아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게 주어 동사 여기서 뭡니까? 주어 될 수 있는 게 명사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첫 번째 챕터는 뭐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명사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뭡니까? 명사, 대명사 이딴 것 막 이런 하는 거지 5가지. 그리고 동사 하잖아. 왜 도치가 맨 나중에 나와야 돼? 영어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그라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 아주 심플해 그라마는. 따라서 모든 독해는 뭡니까? 2단계입니다. 몇 단계? 자, 독해는 몇 단계다? 자,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몇 단계?
자, 그럼 뭐야? 두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생긴 꼬라지 보는 거야.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생긴 꼬라지 본다라는 게 뭐야? 이게 구라마의 단계인 거예요. 이게 구라마의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걸 적용하는 단계야. 이렇게 되지 않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돼. 이렇게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외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 예외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예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외가 많다, 원칙이 많다. 원칙이 많지. 따라서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원칙이고, 빙산의 일각이 아이스버그가 바로 뭔 거야, 이게. 예외지. 따라서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아니지. 예외에서 나오지. 왜? 여러분들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게 뭡니까?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잖아. 시험 어디서 나왔어? 지각, 사역에서 나오잖아. 왜? 그런데 중요한 게 따라서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예외다. 이러면 나한테 말리는 거지. 뭐다? 원칙이 중요한 거죠. 목적보에 투부정사 오는 게 다 모든 동사는 그건데 예외로 몇 가지 지각 사역지라고 하는 한 10대까지 정도는 뭐더라? 동사 원형이 오더라. 따라서 중요한 건 뭡니까?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예외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이건 뭐 하면 되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뭡니까? 암기 과목이면서도 이해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아, 지각사역 우리 외워야지. 무슨 재주로 외워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공부는 원칙과 예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공부 못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원칙이 뭔지 예외가 뭔지 뒤죽박죽 만들면 공부를 내가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는 거지. 못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럼 뭡니까? 따라서 거의 대다수는 뭡니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건 뭐다? 이게 바로 예외다. 안 되는 거 따로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되는 거야.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 일반 영어 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생긴 꼬라지를 보고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 생긴 꼴이 뭐야? 명사 나와 있고 뭡니까? 동사 나와 있고 그다음에 쭉쭉 나와 있다가 컴마 나와 있고 ing, pp 나와 있고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 생긴 꼴이 이렇게 생겼잖아. 번역 가지고 생긴 꼴 찾으면 안 되는 거야. 번역은 몇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야.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건 독해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독해가 훨씬 고급한 단계이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라마라고 하는 건 아주 심플한 단계죠. 저거 설명하면 되는 거야, 저거. 모든 그라마는 뭡니까? 원이야, 원. 주어 동사에서 시작해서 동사 주어로 끝나는 거야. 원형으로 연결돼 있다고. 근데 그러면 ing, pp 나와 있어. 이거 뭐야? 생긴 꼴 보세요. 영어에 명사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주어라고 안 써 있잖아. 명사라고 탐, 나 주어예요. 써 있어? 안 써 있지. 하지만 탐은 명사야 뭐야? 아니, 명사잖아. 탐은 명사인 거 알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자, 이건 뭐야? 자, 어쨌든 노파심을 불러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노파를 막 불러일으키지 마. 자, 다시. 그러면 생긴 건 뭡니까? 주어라고 써있지 않지만 명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 따라서 생긴 꼴이 명사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그다음 보면 블라블라 나와 있고 컴마 나와 있고 ing 나와 pp 나와 있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생긴 꼴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뭐냐? 예외가 없어. 이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분사구문은 뜻 영어에 몇 가지밖에 없어. 5가지밖에 없어. 그걸 뭡니까? 적용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벗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어떤 거? 명사, 명사 사이에 있는 벗이 나와. 이런 그럼 이건 뭐야? 명사, 명사 사이에 나온 벗은 뭡니까? 이건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인 경우에 벗의 뜻은 뭡니까? 하나 있지. except it. 이런 식으로 벗이라고 하는 영어에 토탈 5가지 뜻밖에 없는데 생긴 꼴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벗은 무조건 뭐더라? except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수학과 영어는 교사의 실력이,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로 중요해. 왜? 아이들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대로 원리를 가르쳐주면. 하지만 그게 안 된 그런 실력이 없는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면 아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벗이 나올 때마다 벗은 only네, 뭐 except네, 뭐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쌓아야 됩니다.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쌓으셔야 돼. 그건 여러분들이 의무야. 한국의 영어 교육은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임용고시를 통과했는데 저 대치동에 있는 저 보면 뭡니까? 메가 뭔가 스카이 이런 으스 이런데 선생님들보다 여러분 나야지. 걔들보다 비전공자들이 수룩하잖아. 걔들보다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당연히. 여러분은 전공자잖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체육과 출신이야? 아니면 유아교육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일반 영어는 몇 단계다? 2단계밖에 없습니다. 2단계. 첫 번째는 뭘 봐라? 생긴 꼬라지를 보는 단계. 즉 그라마의 단계입니다. 아, 이게 분사구문이구나 를 찾아내는 단계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뜻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거 봅시다. 자,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항상 코리아, 차이나, 저펜만 했는데 바꿔볼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가면 해야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이거에 메인 아이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거에 메인 아이들을 쓰세요. 지금 하세요. 연필로. 그러려면 메인 아이들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타픽부터 찾아야 되겠지? 타픽을 찾아보세요. 타픽. 자, 그러려면 뭘 찾아야 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뭔지 뜬금없잖아. 이거 가지고 메인 아이들 쓰라고 하니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메인 아이들을.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제가 아까 그랬죠. 공통속성 얘기했지. 그거 중요하다고. 공통속성. G에서 S로 가는 거. G에서 S로 가는 거 우리 지금 1장에서 계속 할 거야. 근데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룰 공통속성을 미리 여러분들 맛보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이것과 이놈과 이놈의 공통속성을 찾아보세요. 뭡니까? 얘들은 뭐 하는 거야? 스펠링이 좀 이상해? 필리핀. 필리핀 우리나라 사람도 우습게 알지만 필리핀 대단한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 20세기 중반에 필리핀 따라잡기 운동했던 나라야. 사우스 코리아가 필리핀 따라잡기 운동을 했다고. 필리핀은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그 중반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 네. 자, 필리핀. 예, 공통 속성이 뭡니까? 이거 사람 이름이야? 그러면 운동기구야? 뭡니까? 공통 속성 찾으세요. 뭡니까? 나라네? 나라 이렇게 우리는 쓸 수 없잖아. 영어 과목인데. 자, 뭡니까? 네이션들이지. 그치? 그러면 얘들의 공통 속성은 국가들이야. 맞습니까? 맞아요? 어떤 것 같아? 내 눈치를 살피지 말고 나의 주관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때? 네이션이라고 하면 맞아. 국가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찌 좀 약간 거시기 하지? 만약에 여기가 USA가 있다. 그렇다면 네이션즈라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얘들의 공동 속성을 보니까 네이션들 가운데에서도 이놈들이 어디 있는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시아 국가들이지. 됐어요? 그럼 얘들의 타픽은 뭡니까? Asian Nations. 이렇게 해놓고 기분 좋아 라고 했어.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Korea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Asian Nations에 해도 됐을 거야. 그렇죠?
근데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얘들은 어디 있는 나라들이에요? 동남아시아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장 정확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South Eastern Nations가 되는 거야. 뭔 아시겠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으면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썸머리 5점 가운데 여러분들은 4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이 2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야. 이게 확장이 돼서 바로 우리 뭐 하는 거야? 썸머리 하는 겁니다. 썸머리 하는 거. 그러면 말이지.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는 타픽을 찾아냈어요. 타픽을 찾아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우리는 too gener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too general하다.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또는 뭡니까? too broad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론적으로. 자, 이게 그래서 타픽이 됐어. 그러면 자, 메인 아드스라고 되어 있지? 자, 메인 아드 쓰세요. 뭡니까? 이제 메인 아이디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막막하지 쓰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아는 대로 하세요. 뭐야? 메인 아이디어 하면 어떻게 쓰면 돼? 얘들이 세 개가 있지 지금. 이거 가지고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이 뭐 정치 체계가 어떻고 경제 체제가 어떻고 문화 체계가 어떻고 언어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않지. 그냥 국가만 세 개 이렇게 딸랑 주어져 있지. 그리고 타픽은 우리가 찾았어. 뭐라고? South Eastern Nations라고 했어.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나 썸머리는 반드시 뭐는 들어가야 돼? 타픽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타픽이 들어가지 않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지. 타픽은 때때로 뭡니까? 그래 뭐와 동일시가 됩니까? 짧은 글에서는 타이틀과 동일시가 돼. 무슨 알겠어? 그런데 자 어쨌든 South Eastern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 구성을 해야 돼. 이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는 반드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MP 구조로? 구구조입니까? 절구조입니까? 절구조야.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로? 주어 동사로 쓰셔야 돼. 반드시야. 그게 타픽과 차이점입니다. 타픽과 차이점이야.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절로 바꿔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 있잖아. 그냥 있다. 뭘 하면 됩니까? There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There are 뭐가 되는 거예요? 자, South Eastern Nations. 그런데 얘들 세 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세 개인가 뭡니까? 3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썸머리로 하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메인 아이디어. 썸머리로 하라고 한다면 뭡니까? 땡땡 해놓고 뭐가 되는 거야? First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Second 하고 뭐가 되는 거야? 베트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Third 뭐가 되는 거야? 타일랜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이론이야. 이게 썸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썸머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결국엔 뭡니까? 이 단어 세 개에서부터 이게 확장이 돼서 썸머리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여러분 이해돼? 아직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근데 구조는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까지? 썸머리까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제너럴과 스페시픽으로 들어가 봅시다. 1번 보세요. 자, 다음 중 거기 보세요. 제너럴에서 스페시픽과 순서로 배열하라 이렇게 돼. 자, 1, 2번 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뭡니까? A 그 다음 AC 그 다음 B AC 근거됐어요. 난 잘 모르겠어. 자, 나를 납득시키세요. 여러분들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모르는 거야 그거.
상대방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아까 그 얘기했지.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래. 자, 나를 납득을 시키세요. 근거 되세요. 왜 여러분들 BAC라고 했어? 나는 CBA 같은데? 그럼 CAB 같은데? 왜 BAC가 됩니까? 자, 설명해봐. 제가 얘기했죠. 영어를 영어로 보지만 언어로 보라고. 그렇죠? 인간과 그 다음에 누가? 피지션, 의사와 어떤 게 더 제너럴합니까? 왜? 근거 됐어요. 왜 제너럴해? 여러분들이 풀면서 끊임없이 답 찾기 어렵지 않지, 이거 누가 못 찾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여러분 설명을 해내야 나중에 뭡니까? 썸머리 문제,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어. 왜 썸머리의 가장 원리는 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죠. 트위스트알의 궁극적인 건 뭐 하자? 썸머리 하자라는 거 우리 임용해. 썸머리 하자. 근데 썸머리는 뭐가 썸머리입니까? 썸머리의 대원칙은 뭐야? 첫 번째, 썸머리의 대원칙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즈까지만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메이저가 뭐고 마이너가 뭔지를 찾는 게 바로 1번 같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챕터 1에 있는 걸 철저히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마이너고 어떤 게 메이저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거가. 자, 인간과 의사 가운데 어떤 게 제너럴합니까? 왜? 그렇지. 모든 인간은 의사는 아니지. 하지만 모든 의사는 인간이지. 따라서 당연히 뭡니까?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야? 인간이 큰 개념이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설득을. 자, 2번으로 가세요. 2번 어때? 이것도 뭡니까?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거. 조직이지. 어떤 기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컴퍼니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이 A와 B의 관계는 너무 쉽죠. 문제는 뭡니까? A와 C의 관계가 약간 애매할 수 있지. 근데 뭡니까? 컴퍼니나 처치나 뭐 학교나 이건 다 뭡니까? 오거니제이션이지. 이것도 아까처럼 설명하면 돼. 모든 뭐는 컴퍼니는 뭡니까? 오거니제이션이야. 하지만 모든 오거니제이션은 컴퍼니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돼. 자, 3번으로 가세요. 자, 시간을 10초 주겠어. 풀으세요. 자, 어때요? 어떤 게 G고 어떤 게 S입니까? B가 G의 근거 되세요. 다시 강조하면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여러분 뭐를 하셔야 되냐면 밑줄이 반드시 가야 돼요. 왜? 서로 대응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야. 서로 대응되는 거. 자, B로 먼저 가볼까? 뭐라고 되죠? 컬처는 뭐 한다?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나 particularly 뭡니까? 특히나 어디에서 그래? 퍼스널 릴레이션의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A가 합시다. 인저펜에서는 어때요?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복보다 뭐 이걸 그냥 권장되거나 그러지 않아.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때? 컬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도 국가고 일본도 국가니까 국가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있어 지금? 그렇잖아. 무슨 얘기는 제가 무슨 질문이냐면 A와 B가 전혀 별개 글이 아니냐는 거지. 따라서 G나 S라고 되려면 제너럴과 스피시픽을 얘기하려면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전혀 뭡니까? 관계없는 글이라고 한다면 그건 G도 아니고 S도 아닌 거지. 관계 있어요 우선? 그거부터 찾아야지. 관계 있습니까?
그래? 왜? 왜 그래요? 지금 일본과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의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얘기지.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건 다 문화적인 거니까. 따라서 컬처라고 얘기했지만 A번에 있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닌 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컬처 이렇게 돼 있는 건 뭡니까? A의 뭐와 뭐가? 컬처인데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인 거야? 그러면 일본 문화와 미국 문화인 거지. 그 다음에 끝에, B의 끝에 뭡니까? 뭐 있어? Personal relations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에 대한 스피시픽한 이그젬플이 뭡니까? 이그젬플이 뭐예요? Revealing one's emotion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된?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고 Personal relation 다시 강조한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을 아는 건 이건 누워서 떡먹기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널 릴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는 대응하고 있는 제너럴 그 스피시픽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자, 8번으로 가세요. 8번. 나머지는 다 풀으시기 바랍니다. 8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G고 어떤 게 S입니까? A가 S고 B가 G입니까? 근거 되세요. 왜 그래? 근거 되지. 우선 B 봅시다. B가 뭐라고 있어? 심장병은 킬러야. 거의 메타포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문학 시간에 배우는 이걸 퍼스니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 메타포 가운데에서도 메타포 안에 있는 거야. 메타포 안에서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비유하는 거. 우리 그 임용의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퍼스니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그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심장병은 킬러야. A번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심장병은 주요한 원인이야. 뭐에? 죽음에. 어디에서는? 미국에서는. 자, 몇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까? 몇 가지의 근거로 A가 스피시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의 근거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의 근거가 나옵니까? 우선 첫 번째,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건 뭐야? 당연히 뭡니까? 자, 저 사람은, 자, 이런 거야. 유이태는 사람이야. 이 말과 유이태는 한국 사람이야. 어떤 게 더 스피시픽해? 여러분, 어떤 수식하는 어구가 있으면 무조건 그게 더 스피시픽한 거야. 한국 사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스피시픽한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장소성이 들어가 있는 건 스피시픽한 거지. 그럼 한 가지인가? 어때요? 이건 알겠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이것 때문에 스피시픽한 건 알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야? Leading cause of death라고 되어 있지. 이건 어때? 킬러라고 하는 것과 leading cause of death라고 하는 거 어때요? 어떤 게 더 제너럴해? 킬러가 제너럴하지. 킬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없이 많은 다른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뭡니까? 특정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 따라서 뭡니까? 몇 가지의 근거가 나옵니까? 두 가지의 근거가 나온다. 집에서 그렇게 풀어 오셔야 돼. 아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로. 11번 가시기 바랍니다. 11번. 제가 안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풀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시간을 20초 주겠어요. 풀으세요. 자, 같이 봅시다. 어때요? 어떤 게 가장 제너럴합니까? A? 맞아? 확신해? 근거 되세요.
이거 뭡니까? 확실한 건 C를 보시기 바랍니다. C는 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따라서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A와 C는 알 수 있지. 그 다음 D로 가보세요. D는 어때요? 마리아 칼라스 가운데서도 마리아 칼라스의 뭡니까? 아주 폭발적인 기질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이그젬플이 나와 있지. 만약에 썸머리라고 한다면 D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D는 이런 걸 마이너 서포팅 디테일즈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B로 가시기 바랍니다. B 뭐라고 돼 있어요? Great opera singer들이 뭐 하는 것이 아직 템퍼먼털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하는 거잖아. 막 기질적인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화를 잘 내고 하는 거. 우리도 그런 말은 아우 저 사람 참 템퍼가 있어 이런 말 하잖아. 실제 내리브 스피커들 저 사람 뭐 히어자 템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뭐 템퍼가 있다는 얘기는 잠이 잘 와요 하는 게 템퍼가 아니잖아. 침대는 템퍼지. 근데 약간 좀 성격이 뭡니까? 울퉁불퉁한 거지. 성격이 스무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템퍼러먼트지. 울퉁불퉁한 거지. 화도 좀 잘 내고 이런 거. 자, Great opera singer 미끄러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opera singer들이 템퍼러먼트 화를 잘 내고 피키한 거는 언제 잘한 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A와 B의 관계입니다. A와 B의 관계 어때요, 여러분들? 근거 되세요. 자, 썸머를 해야 돼. 어떤 게 G고 어떤 게 S입니까? A가 G야? 확신해? Are you positive 100%? 100% 확신해? 여러분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나를 납득을 시키세요. 왜 그래? 자,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납득을 시키세요. 혼자 해봐. 들려? 자, A번은 뭐가 있습니까? Great artist만 있지. 근데 B는 뭐가 있어요? 오페라 싱어즈가 있어. 자, 그럼 뭐와의 관계입니까? 예술가와 오페라 가수의 관계죠. 어떤 게 더 제너럴합니까? 근거 대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아까 이미 했어. 모든 집어넣으시면 돼. 모든 뭐는? 모든 오페라 가수는 뭡니까?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아티스트는 오페라 가수, 아티스트 가운데 여러 피카소도 있어. 화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빨리 얘기해봐. 갑자기 너무, 제가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 예술철학 강의를 해. 근데, 아이러니지. 예술철학 강의하면 예술이 생각이 안 나. 뭔지 어떤 건지. 이런 걸 보고 뭡니까?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야. 올해 임명이 출제가 됐잖아.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아이러니 가운데 제일 중요한 아이러니야.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제가 예술 철학을 강의를 하니까, 그걸 또 공부를 했고 강의를 하니, 예술에 대해서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사람들의 뭡니까? 익스펙테이션이야. 근데, 익스펙테이션과는 다르게, 이름도 못 대. 막 이런 거. 그러면 익스펙테이션이 어긋나는 거지. 이 불일치에서 바로 뭐가 발생이 돼?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가 나오는 거예요. 나 문학에서 다시 다음 주에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티스트 안에는, 피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칸딘스키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작가,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이런 문학가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무용가들도 이런 예술가들이 있잖아. 따라서, 오페라 싱어는 그걸 포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떤 게 더 큰 관계입니까? 예술가가 큰 관계죠. 따라서 답은 그래서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D번 보면, 그것도 뭡니까? 끝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칼라스가 자기의 연주를 하는 걸 뭡니까? 노래하는 걸, 퍼포먼스 하는 걸 그냥 거부했다고 하지? 그거 나와 있죠. 왜? 칼라스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위 considered, 뭐라고 생각한 거야? 관중들이 뭡니까? 감상 능력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감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 다음 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15번으로 가시기 바래요. 15번. 자, 문제 풀으세요.
문제가 뭡니까? 디렉션 여러분들 읽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이러니는 아니야, 이건. 생각보다 실제 시험에서 디렉션을 꼼꼼하게 안 읽어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디렉션이 뭡니까? 12, 18번 디렉션이야. 주어진 세 개의 스피시픽 센텐스에 대한 가장 알맞은 제너럴 센스 하나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뭡니까? 10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B, C 뭐라고 되어 있어? 이것들의 공통 속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 속성. 뭐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까? funerals.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funeral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예요? B에 뭐가 있습니까? tombstones. 그건가? tombstone과 대응 관계는 correspond to 하는 건 뭡니까? funeral일까? candle이야. 여러분들 벌써 봅니까? 그러면 2점짜리 틀린 거야. 일반 영어에. 일반 영어에서 뭐가 등장을 합니까? 우리 밑줄 긋은 것과 correspond to 하는 단어를 쓰세요.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되잖아. 우리 임용에. 자, correspond to 하는 건 뭡니까? 어떤 거야? funeral과 correspond to 하는 건 뭡니까? keeping the dead in the underworld야.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the dead 이 부분입니다. keeping도 안 써도 상관없어. 그 다음 C는 뭐 있어요 지금? 거기도 뭡니까? keep the dea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the dead 뭡니까? safely on the ground. 이게 correspond to 하는 거야. 그러면 tombstone과 funeral이 correspond to 하는 게 아니라 뭐가 tombstone과 correspond to 합니까? 캔들이지. 빨리 연결시켜 놓으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까 처음처럼 찾았으면 공통 속성을 잘못 찾은 거야. 그러면 캔들과 correspond to 하는 두 가지를 쓰세요. 뭡니까? tombstones. 그 다음 뭡니까? coffin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 속성은 자, 공통 속성은 지금 장소성이 어디입니까? 어디야 지금? 죽은 사람들에 관한 뭔가 같이 퓨너럴도 뭐 하는 게 퓨너럴이야? 산자를 위한 거야? 더 데드를 위한 거야? 더 리빙을 위한 겁니까? 더 데드를 위한 겁니까? 더 데드를 위한 거지. 이해되셨어? 따라서 퓨너럴이라고 하는 건 더 데드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번 같이 봅시다. 캔들을 사용하는 전통은 장례식에서 began with 누가 함께 시작했어요? 누가 시작한 거야? 기원 얘기지. began with니까 originate 한 거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began with와 같은 단어가 뭡니까? correspond to 하는 두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originate as.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reading comprehension 할 때 찾아내는 방법들이야. 그거. 자, 그러면 왜 사용했어요? 얘들은. 물론 뒷부분은 뭡니까? 뒷부분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 우리 단어만 보기에는 우리 아직 시그널어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글은 뭡니까? 이 글은 기본적으로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 cause and effect야? 결과가 어떤 겁니까? 퓨너럴에서 뭘 사용한 거야? 캔들을 사용한 것. 이건 뭐야? 결과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그래? 뭐 하기 위해서? frighten away. 쫓아내려고, 막 무섭게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evil spirit, 악령들을, 악령들, 사탄 같은 이런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은 뭡니까? 캔들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악령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어떤 패턴인 거야?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한 해 내내 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핵심이야. because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어려운 글들에서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cause and effect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어쨌든 B번으로 가세요. B번 뭐야? 톰스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키핑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데드, 사자들, 죽은 사람들을 어디 속에다 킵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지하 속에다가. 즉 무슨 말이야? 바깥으로 못 나오고 어디에 있게 놔두려고 하는 거야? 지하에 키핑 시켜 놓으려고 바로 뭘 만들어낸 거야? 톰스톤을 만들었어. 이것도 어떤 패턴이야 그러면?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는 거야. cause and effect 패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여러분들 이거. 글을 이제 논리적으로 읽으려면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글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
그래야 썸머리가 뭡니까? 썸머리를 할 때 썸머리가 만약에 그 전체 원글이 코즈 앤 이펙트로 되어 있으면 썸머리는 반드시 어떤 패턴으로 썸머리를 해야 돼? 코즈 앤 이펙트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점 나가는 거야. 이해되셨어? 컨트라스트 패턴으로 원 패시지가 컨트라스트로 되어 있어. 그러면 썸머리는 반드시 어떤 패턴으로 해야 된다? 컨트라스트 패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야. 아마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5점 만점이 나와. 다시 그러면 C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커핀의 purpose는 원래의 목적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이해됐지? 이것도 바로 뭡니까?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는 거야. 이것도 cause and effect 패턴.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우리 공통특성도 찾아봤고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너럴하게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뭡니까?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가운데 뭡니까? 1번 가세요. 1번. anthropologist들은 발견했어요. 에비던스를. 인류학자들은 발견했는데 됐냐라거나 에비던스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funeral trad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했어. 언제? 네안데르탈 에이지. 네안데르탄 이건 뭡니까? 제너럴해야 하지 않아요. 이건 제너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사실을 왜곡한 거지. 사실, 팩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왈과 할볼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빨리 옆에 써놓으세요. 왈과 할볼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팩트가 어긋난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네안데르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 구체적인 세 개의 스피시픽 디테일을 가지고 제너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야. 그 다음 2번. 서로 다른 컬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그들의 사자들,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 얘기 아니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 아마 여러분 2번으로 답을 한 사람들 많을 거야. 나름 그렇잖아. 자, 그러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different culture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different culture라고 나오려면 서로 different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몇 개 이상을 전제합니까? 다시 앞으로 그리고 단어 공부할 때 change 나오면 바꾸다 이런 식으로 알면 의미가 없어. change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드시 몇 개 이상을 상정을 한다. 몇 개 이상? 2개 이상. new가 나와 있어. 그럼 반드시 몇 개 이상? 2개 이상 상정한다라는 개념이지. 이게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이야. 그러면 different cultures라고 나와 있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컬처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 보세요. 컬처가 나오려면 아까처럼 일본 문화라던가 미국 문화, 한국 문화라던가 또는 뭔가 문화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돼. 국가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어디서 우리가 마음대로 different culture라고 한 단어를 쓸 수가 있어? 이해되셨어? 이것도 뭡니까? 팩트에 맞지 않습니다. 따로 답이 될 수 없어. 3번 가세요. 이제 뭐가 됩니까? 많은 뭡니까? 모던 커스텀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뭐와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닝이라고 하는, 모닝이 뭔지 알죠? 이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모닝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을 기리고 하는 게 모닝이에요. 장례식에 우리가 하는 게 인사하고 하는 게 다 모닝 하는 거잖아. 자, 슬퍼하고 하는 거.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현대 또는 근대의 이런 관습들을, 이 많은 것들은 came from, 우선 뭐에 밑줄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came from입니다. came from, 우린 봤어. 아까 어떤 단어들이 있었어? 이거와 correspond to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어떤 단어들이야? 그렇지. 빨리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began with,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또 뭐 있었어요? originate as. 그 다음에 C에서는 어떤 단어를 바꿨어? original purpose라고 하는 단어를 바꿨지. 서로 다 correspond to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자, morning과 연상되는 이런 근대 많은 관습들은 came from 뭐로부터 나왔어? 뭐로부터 나왔어요? fear, 두려움으로부터 나왔어. fear of는 누구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잖아. 누굴 두려워한 거야? 죽은 자를 두려워한 거지. 죽은 자를. 그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두 번째는 and 뭐 있어요? 그들이 아마도 뭐 할 거? the living, 살아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 이건 그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 뭐를 해놨어? 키핑 해놨잖아. 키핑을. 그건 여긴 됐지? 앞부분으로 가세요. 그러면 Many of the modern customs.
내가 글 어디 봐도 모던이 이런 단어 없는데? 커스텀즈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그럼 팩트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지.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려, 안 그려? 어때? 장례식에서 촛불 놓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커스텀이지. 커스텀, 관습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툼스톰도 관습이지. 어떤 문화에서는 뭡니까? 툼스톰 묘비를 세우지 않아요. 툼스톰지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 이거 비석이 툼스톰이잖아. 묘비석. 그걸 세우지 않는 나라도 있어. 그리고 어떻든 간에 하지만 뭡니까? 따라서 이건 뭐야?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뭡니까? 관습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커핀. 이것도 어때? 우리 지금 사용하지 않아 이런 것들. 사용하지. 그럼 넓게 보면 바로 뭡니까? 3번에 나와 있는 뭐에? modern customs에 뭡니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답은 몇 번만이 가능하다? 3번만이 가능하다. 15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서 서로 correspond to 하는 거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뒷부분 여러분 쭉쭉 풀으시고 챕터 2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2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 우리 40분까지 아닌가? 1시간 30분이야? 우리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밖에 안 되나? 나 1시간 40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팩트와 오피니언은 우리 다음 시간에 너무 짧다.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빨리 하면 4장 앞부분에 들어갈 거고 뭘 좀 하나 풀어오시냐면 다 풀어오세요. 다 풀어오는데 어디까지 특히 3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있잖아. 32페이지에 시그널 워드의 실제 적용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우리 이미 기출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를 다 보지 말고 다 보면 의미가 없잖아. 이 문제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어오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문제도 물론 풀어야 되지만 이 문제를 꼼꼼히 풀어오시고 자 그냥 거기까지 여러분들 자 정리합시다. 이건 꼼꼼히 풀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들여서 풀어오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그 앞에 거 있지? 그건 막 그냥 쩍쩍쩍쩍 이렇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3장 빨리 나가면 4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여러분 굳이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일반 영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